그냥 100이면 100 호전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외모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이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아, 이 부분이 개선이 됐구나를 느끼시면서 조금 안정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분들이 나는 초기도 아니고 후유증이 남았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치료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대로 평생 살아왔다 보니 제가 이렇게 치료 사진을 직접 보여드려도 안면마비는 치료가 원래 잘 안 돼, 이거 돈도 많이 들고 또 오래 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제가 5만여 건이 가까운 안면마비 후유증 치료만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안면마비 후유증의 특징만 잘 알고 나면 완치에 가까울 정도로 개선이 되고요.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현재 본인 상황에서 완치까지 보면 최소 50% 이상은 호전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안면마비 후유증 4가지와 그 원인, 특징, 해결책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굳어버린 내 얼굴도 다시 살아낼 수 있구나 라는 용기를 얻게 되실 거예요. 대표적인 안면마비 후유증 첫 번째는 연합운동입니다. 입을 움직일 때는 눈이 감기고 눈을 움직이려고 할 때 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과 눈이 따로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불편합니다. 연합운동은요, 사실 초기에는 오지 않아요. 초반에는 환자분들이 그냥 아, 내 얼굴이 굳었구나, 마비가 아직 안 풀렸구나 정도만 오시거든요. 근데 안면마비 손상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신경이 굳어 있는지 3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때서부터 원로 변성이라고 해서 신경들의 변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잘못 연결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때 갑자기 생깁니다. 환자분들은 치료를 받고 있다가 안면마비가 풀리지 않아서 되게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던 증상이 생기니까 너무 당황하시기도 하고 이게 낫는 과정인 건가? 라고 오해하시기도 하세요. 이거는 낫는 과정이 아니라 안면마비 후유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그럼 눈을 움직이는 신경, 입을 움직이는 신경이 서로 붙었다라고 하니 그거 그냥 끊어내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입을 움직일 때 눈이 움직이거나 눈을 움직일 때 입을 움직이는 것이 각각 분리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신호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연합운동 환자분들은 제가 결코 이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표정 절대 짓지 말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표정을 짓고 재활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연합운동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개선해야 되는 운동은 따로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렇게만 운동을 하시거나 치료를 받을 때에도 서로 같이 움직이는 방향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치료가 들어가게 돼요. 그런 치료는 대부분 도침과 매선을 활용하죠. 그래서 근육이 힘을 받는 방향을 교정해서 서로 붙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움직임을 강화하는 겁니다. 연합운동 치료는 보통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신경근 교정이 되려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신경이 제대로 교육이 되는 데는 보통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합운동에 생긴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와 연합운동이 없는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는 아예 단계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 6개월 정도는 그 두 개가 같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방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치료를 들어가면서 집에서도 이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재활 운동들을 병행할 때 치료 시간을 단축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치료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거는 환자분들마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빠르게 잘 장착이 돼서 아예 없어지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저희가 이론상 나와 있는 것처럼 6개월 이상 이렇게 했을 때 한 50% 좋아졌다, 한 80% 좋아졌다까지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이기도 하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분들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연합운동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증상을 경감시켜주고 보톡스 자체가 근육을 마비시켜서 내가 원치 않는 움직임을 저하시킨다라는 면에서는 저도 동의가 되는 부분이지만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서 연합운동이 생긴 건데 그것을 다시 근육을 마비시켜서 이거를 억제한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으로는 조금 원리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분들이 보톡스를 맞고 오시면 원장님 그 전에 비해서 이 연합운동 자체는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너무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근육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안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힘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보톡스를 맞은 부분 체열 검사를 해보면 순환이 안 일어나는 것이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 신호 전달이 적어서 안면부에 순환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면 근육 위축되는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노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보톡스를 맞게 되면 원발의 오줌 누기처럼 정말로 그 증상만 살짝 완화시킬 뿐 전체적인 안면마비의 상태는 악화시킨다고 보여요. 얼마 전에 오셨던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당장 내가 진료해야 되는데 안면마비가 와서 너무 힘드니까 보톡스를 다 받으신 거예요. 보톡스를 받고 나니까 이전에 연합운동 힘든 것보다 더 얼굴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진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저를 찾아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고 훨씬 그전에 비해서 움직임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연합운동에서 보톡스는 지금 당장 환자가 불편한 그 증상에만 집중되어 있는 치료이니까 원리에 입각한 치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우리 환자분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악어의 눈물입니다. 뭔가를 먹을 때 침샘이 자극이 되잖아요. 그 침이 분비가 돼야 되는 그것이 눈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원치 않는 눈물이 한쪽에서만 주르르 흘러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원장님 저는 손수건을 여기 옆에 두고 먹는다. 여기다 이렇게 대놓고 먹는다고 하기도 하고요. 손수건이 없는 경우에는 휴지를 여기다 이렇게 대어놓고 난 상태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세요. 어떤 환자분들은 눈 안에 약간 눈물이 고이는 정도에서 마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주룩주룩 흘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정도는 다르지만 악어의 눈물이라는 증상으로 통칭할 수 있어요. 악어의 눈물 같은 경우에는 연합운동에 비해서 치료율이 조금 더 낮은 것 같아요. 단순히 운동신경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자율신경이랑도 연관되어 있고 감각신경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예 아니어서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환자분들 치료하시면 예전에는 손수건 대고 먹었었는데 이제는 맺히는 정도여서 손수건 쓰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어서 좋다 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10번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눈물이 고였었는데 이제는 뭐 한두 번 아니면 뭐 크게 쌈 먹을 때만 고인다 이런 식으로 증상 자체가 줄어드는 건 웬만하면 다 있으세요. 그런데 그 증상이 줄어드는 정도가 연합운동보다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까다로운 증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치료를 하게 되면 안면 기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눈물의 양이나 빈도는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안면 비대증이에요. 뭐 안면 비대증 누구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안면근 구축을 조금 더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안면근 구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이 삐뚤어졌다의 수준이 아니고요. 눈썹 앞머리에서부터 코 옆을 지나서 팔자주름 위에서 입에서 목까지 내려온 이 부분이 오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안면 비대증을 더 심화시키는 것들이에요. 일반인들도 다 오른쪽 왼쪽 얼굴 달라서 맨날 셀카 찍을 때 저 오른쪽으로만 찍어 이렇게 하시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다 누구나 안면 비대증이 있는데 이 환자분들의 안면 비대증은 축이 틀어져서 아예 얼굴이 삐뚤어져 보이는 안면 비대증이라는 차이가 있고 특히 어디에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되냐면 코 옆에서 팔자주름이 이렇게 내려와서 양쪽 팔자주름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비슷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파이면서 양쪽 팔자주름이 아예 모양이 다르게 돼요. 입 모양도 다른
있는데 팔자주름의 모양이 달라버리니까 이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치료를 하면 많이 개선이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10년, 20년, 30년 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 노화가 많이 일어난 때이거든요. 그러면 피부 노화가 일어나서 양쪽 팔자주름이나 이런 마리오네트 주름이나 이런 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모양으로 생길 때 정말 보기가 더 안 좋거든요. 양쪽을 조금 맞춰드리는 치료를 하게 되면 겉으로 볼 때나 또 환자가 스스로 느끼는 것도 많이 좋아지게 되세요. 제가 안면마비 후유증은 기능이랑 외모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간다라고 설명드렸죠. 구축이 좋아지면 자각적인 기능의 불편감도 없어지면서 동시에 겉으로 볼 때에도 안면 비대칭이 잡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외모에 조금 더 가까운 부분이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을 치료할 때는 가장 빠르게 드러나는 부분이어서 치료 전에 사진 찍어드리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사진 찍어드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 부분이 개선이 됐구나를 느끼시면서 조금 안정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안면마비 후유증 이 4가지 중에서 안면 비대칭은 그냥 100이면 100 호전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연합운동이나 악어의 눈물처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좀 예측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안면 비대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가 제시한 기준에 100%까지는 간다. 그래서 저도 안면 비대칭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가능합니다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드릴 수 있는 거죠. 4번째는 경련입니다. 안면마비 후유증의 대표적인 경련 증상은 사실 2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좀 파르르 떨리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패이는 떨림이 있어요. 환자분들은 이걸 둘 다 그냥 원장님 얼굴이 떨려요, 움직여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 그 2개는 좀 달라요. 그래서 파르르 떨리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교적 치료가 조금 난이도가 쉬운 편에 속하고요. 살이 패이는 것 같이 하는 떨림 같은 경우에는 치료 난이도가 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설명드립니다. 경련의 발생 원인은요, 안면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신경소모가 잘못되거나 포착, 눌리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눌리는 경우는 금방 돼요. 눌리는 부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환자분들 보면 여기 부분 진짜 많이 눌리고요. 그리고 여기 속에 있는 부분들이 많이 눌리고 볼 가운데 부분이 많이 눌리세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착 분리도침을 풀어주거나 매선으로 해주거나 특히 미세한 면침을 해주면 진짜 많이 좋아지시고, 또 그 부분이 자주 이렇게 포착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약침을 넣어서 그 조직 간을 좀 벌려드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압박에 의한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많이 개선이 되는데, 한 가지 잘 개선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오래된 안면마비 환자분들 중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나타나거나 빨리 나타나시는 분들은 좀 일찍 나타나기도 하는데, 살이 패이면서 떨리는 것이 아니라 패이고 올리고 패이고 올리고 이런 경련들이 있으세요. 근육은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 교정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혈관이랑 좀 붙어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혈관 부분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개선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은 경련으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조금 개선이 잘 되고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설명드려요. 오늘은 대표적인 안면마비 후유증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래된 안면마비라고 할지라도 이 후유증 중에서 잘 치료가 되는 후유증의 특징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알고 잘 치료가 되는 방향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내 자연 얼굴의 최대치까지 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